제가 어젯밤에 이 코나엔을 두 군데 와인딩 코스에서 타봤는데요, 거기에서 주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고속 위주의 좀 그 긴 코너를 갖고 있는 그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차의 느낌이 그렇게 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코너 중간중간에서 엑셀을 가감속을 할 때마다 이 앞에 그 ELSD가 워낙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주로 와인딩 리뷰를 찍는 그 좁은 턴이 계속되는 그 코스에서는 정말 즐겁고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좁은 코너가 계속되는 그런 코스에서는 코너에 진입해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코너 안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더 차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앞바퀴가 차를 더 안쪽으로 집어넣는 동작이 훨씬 적극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커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코나엔을 조금 더 즐겁게 탈 수 있는 코스의 특성이 좀 속도가 많이 나오는 긴 코너가 많은 그런 코스보다는, 여기도 하나의 좀 일례로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좁은 코너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그런 코스에서 조금 더 차가 즐겁게 느껴지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반떼과 비교해 가지고요, 그렇게 좁은 코너에서 경쾌함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훨씬 얘가 작은 휠베이스에서 찾았습니다. 12cm가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콤파스를 한 번씩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다리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최대한 펼쳐가지고 땅에 놓고 그걸 한 손으로 돌릴 때와, 그거를 최대한 간격을 오므려 놓고 돌릴 때 어느 쪽이 더 쉬웠나 생각을 해보면, 간격을 넓었을 때보다는 이 손가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됐던 반면에, 이 간격을 좁혔을 때는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긴 차는 콤파스의 두 다리를 이렇게 길게 벌린 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휠베이스가 짧은 차는 콤파스의 다리 간격을 좁게 오므린 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작은 턴에서는 차를 회전을 일으키는데 전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휠베이스가 짧은 차가. 그래서 더 재미있고 경쾌하게 느껴진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는 0도이기는 합니다만 뭐 길도 젖어 있지 않고 날씨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불길에서의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N모드에 준하는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일단 중간 단계로 했거든요, 3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와인딩 로드에서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을 때 좀 차가 그나마 좀 덜 튀게 만들고, 운전자에게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기 설정을요, 이것도 3단계 중에 중간 단계인 스포츠로 놨더니요, 이 상태에서는 팝콘이 터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스포츠 플러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팝콘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팝콘 만들 옥수수가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요 노말이나 스포츠까지 좀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배기 음량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팝콘 사운드가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주변에 좀 피해를 끼치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덜 끼치고 싶다면은 요 중간 단계 정도까지 주변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해 주시면 나도 즐겁고 남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게 조향 각도를 똑같이 주고 거기에서 가속 페달을 더 밟으면 푸시 언덕을 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밀려가요.
이 LSD가 정말 적극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 와인딩 로드에서는 정말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앞에 영상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제가 쓴 표현인데 뭐 어떻습니까? 네. 이 코너가 좀 길어지면서 네, 지속될 때는 이 바깥 방향이 눌리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코너에 돌아나가는 시간이 짧을 때는 마치 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롤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나 N과 아반떼 N은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포인트가 두 차종은 확연히 달라요. 먼저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SUV인 줄 알고 운전했는데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야 하는 그런 종류의 놀라움을 주고요. 아반떼 N은 얘가 전륜구동차인데 이렇게 움직임이 잘 다듬어졌단 말이야 하는 그런 종류의 놀라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충격량의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더 자극적인 쪽은 코나 N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나 N을 사느냐 아반떼 N을 사느냐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운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재미의 방향이 좀 명확히 있으시다면 둘 중에 어느 한 차종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 차종을 직접 운전석에 앉아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동승석에 앉아가지고 간접 경험까지는 해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결정이 정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나 N과 아반떼 N은 차의 캐릭터도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재미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대를 동시에 구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둘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요. 네. 똑같은 N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헛소리를 했습니다. 코나 N이 나중에 어떤 좀 개선이나 연식 변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요런 부분은 좀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 저렇게, 저거는 어떤 조형물일까요? 네, 코나 N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 긴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떼고 할 때 좀 ELSD의 개입이 그 적게 하는 것부터 많이 할 때까지의 그 폭이 너무 좀 급진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조향 습관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워낙 급진적이다 보니까 코너 중간에서 이 핸들 수정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ELSD가 작동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사이보고틱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현대 내부적으로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은 그 조향에서의 맛이, 특히 이제 그 좀 하드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돌고 있을 때, 그때 좀 썩 이렇게 개운치 않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아반떼 N은 그런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그 ELSD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자연스럽게 그 조향과 가속 페달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얘는 어차피 재미를 위해서 선택하는 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편의장치 부분도 불만이 없고요. 이 코나 안에서는 그래도 거의 풀옵션에 가깝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뭐 풀옵션이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와인딩 리뷰를 좀 찍느라고 오늘 하루에만 400km 넘는 거리를 거의 쉬지 않고 주행을 했는데요. 네, 이 시트가 뭐 몸에 어디에 통증이나 이런 것을 주지가 않습니다. 몸의 곳곳을 잘 잡아주고 필요한 곳을 잘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나인을 받아서 이틀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행한 거리와 그 연비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660km 정도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긴 연비는 리터당 9km로 나왔습니다. 제가 즐긴 대가 치고는 비싸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연비입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가 계속 0도 안팎으로 매우 추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나인의 일상 리뷰를 마치면서 좀 이 차를 두 마디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차는 SUV가 아닙니다. SUV에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차의 움직임을 느껴보시면 전혀 SUV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뒷자리와 트렁크 공간도 SUV급의 그거는 아니라는 점도 그런 함정이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차는 코너에서 운전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차입니다. 특히 코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운전자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주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차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많은 코너에 이 차를 가져가 보시고 또 그만큼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카라이프가 더욱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나인의 일상 시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